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 나올지 관심을 모았던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 연설이 특별한 메시지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의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에 그쳤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미중 무역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파월 의장 잭슨 홀 연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은 위치에 있다.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추가 금리 인하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미국 금리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점을 지났다라는 이야기는 많지만 특히 실업률 차원에서 미국 지표 중 경제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률인데요. 실업률 차원에서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다라고 사실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자면 경기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유지한다든지 이런 식의 의견이 아닌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경제 변수가 굉장히 많죠. 특히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미중 무역 갈등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이나 유럽, 독일 국채 최근에 문제가 많았죠. 독일 국채 금리 저하란 것은 독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중국도 미중 무역 갈등 등에 의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이런 리스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리스크가 실현화된다면 더 낮출 의향도 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 자체가 아주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최고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으로 확 떨어지진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확장세를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피겠다라는 의견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파월 의장의 미지근한 신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강하게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좀 더 거세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금리 인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대선이 있고요. 대선이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더 화랑이 돼야 어떻게 보면 자기의 당선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죠. 또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문제가 되는데 미중 무역 갈등에 있어서도 환율 방어 차원에서도 금리를 낮추는 것이 사실은 조금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위안화가 약화가 되면서 지금 무역 보복이 어떻게 보면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들인데 금리를 사실 낮춰줘야 미국의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을 방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기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금리에 대해서 적절히 상황을 봐가면서 조절하겠다라는 의견이니까 뭐 대선이라든지 혹은 뭐 지금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적지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연준 내에서도 기준금리를 유지하자 또는 내리자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죠. 예, 두 파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일반적으로 매파라고 하는 혹은 금리를 많이 인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0.5%를 9월에 한꺼번에 인하해서 이제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이런 의견이 많고요. 예. 이들의 근거는 주로 물가 상승률하고 어떻게 보면 금리 역전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사실은 미국 경제 보는 두 가지 지표가 고용하고 물가 상승률인데 물가 상승률이 2%보다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유지해야 경기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 구조로 가서 물건도 많이 팔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고용도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 물가 수준이 기대보다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금리를 더 낮추자. 그다음에 투자율 같은 것은 확실히 미중 무역 관계라든지 아니면 올해 초가 되면 경기가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면서 투자율 저해가 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 투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 금리를 더 급격하게 내려야 된다. 뭐 몇몇 인사들은 더 낮춰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자체가 나쁜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고용 차원에서 고용 지표가 말씀드렸다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뭐 예상보다 조금 7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는 안 좋았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여기서 금리를 쉽게 낮추는 게 이미 금리를 한번 낮춘 상태에서
금리를 한 번 더 낮추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예.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최근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좀 격화되는 상황에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좀 요구하고 나서 있는데 다음 달 FOMC에서는 좀 금리를 어떻게 내리게 될까요? 결국 뭐 갈등이 있으면 어느 정도 중간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데 0.5%를 내려야 된다 아니면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상태라 아마 0.25%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90% 이상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다음에 동결은 그거보다 훨씬 작고요.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고 있긴 하고 그다음에 투자율 같은 지표가 나빠지고 있고 고용도 예측보다 낮기 때문에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반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 장기 금리를 말씀하신 장단기 금리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단기로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 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고 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가격이 높다는 얘기고 가격이 높다는 얘기는 금리가 낮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가격이 높은데 근데 가격이 높고 이자율이 낮은데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얘기는 진짜 실제로 장기 금리가 낮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기 금리가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이 되는데 예. 물가 상승률이 낮고 실제 금리가 낮아진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 뭐 금리가 낮아진다 둘 다 공통적으로 함의하는 것은 결국 경기가 장기적으로는 고점을 찍고 조금 나빠지는 게 아니냐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어느 정도 뭐 조금은 낮추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예. 미중 갈등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또다시 추가 관세 폭탄을 주고 받으면서 뭐 상황이 뭐 가장 최악으로 치닫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중국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했죠. 예, 이번에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뭐 일견에서는 이제 이거 어느 정도 예측은 안 됐지만 예견은 된 상황이다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환율 조작국도 지정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 건국기념일, 건국이 이제 70년이고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은 지 이렇게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미국에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기조가 어느 정도 저도 뭐 정치 전문가 전혀 아니지만 네. 이런 기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농수산물, 중국 농수산물에서 관세를 뭐 부과하자마자 사실 부과하자 이제 어느 정도 관세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예측된 상황이었다. 네. 너무 약한 상황을 보여주면 특히 홍콩 이슈에서도 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 상황에서 사실 이게 관세 보복이란 것은 경제적으로는 설명 안 된 얘기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관세 다 없애고 자유무역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치 상황상 시진핑 주석의 이제 정권 관리 차원, 정권 유지 차원이라든지 뭐 건국, 그다음에 홍콩 문제 관리 이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보복 관세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라고 하는 게 맞고 그게 결과가 실현됐다. 저번 주에 뭐 놀랄 일은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이 보복 관세 예고를 즉각 맞대응했는데요. 이제 기존 2,500억 달러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25%에서 30%로 좀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중국과 미국 쪽 뭐 어느 쪽이 좀 더 타격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환율이 중요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포치를 넘어서 환율을 어느 정도 7위안을 넘어가는 걸 1달러당 7위안을 넘어가는 걸 보여줬는데요. 예. 사실 환율 관세 5% 늘린 것은 환율 5%를 어떻게 보면 절하하면은 바로 상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위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관세의 효과는 바로 어떻게 보면 상쇄가 되는 것이라 중국이 환율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느 쪽이 더 심한 피해냐 사실 이건 예측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미중 간의 수출이나 수입 관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하기는 확실히 예견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전체 상황 속에서 판단해봐야 된다. 그리고 둘 다 나쁜 것은 사실이다. 뭐 관세가 올라가면은 둘 다 안 좋은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미중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다음 달에 예정인 이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죠.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라고 저도 뭐 중국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 차원의 문제라면 답이 정해져 있는데 네. 정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이끌어가는 방향,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선을 준비하는 방향,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배팅을 하는 건데 되는 쪽 안 되는 쪽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보다 강한 조치를 나갈 거고 뭐 된다고 생각하면은 보다 덜 강한 조치를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아주 중기적으로는 내년 대선까지는 봐야 되는 이슈고 네. 뭐 그다음에 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G2 간의 갈등 문제 뭐 이런 차원에서 더 늘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다. 단기간에 다음 달에 이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극적인 타결로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G20, G7 회의가 이 프랑스에서 개막이 됐는데요. 각국 정상이 뭐 경제와 안보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을 이제 협의를 할 텐데 이 미국과 유럽이 좀 아무래도 갈등을 갖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뭐 합의문, 정상 선언문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하고 유럽하고 굉장히 이제 간극이 크다, 입장 차가 크다라고 하는 게 지금 평가인데요. 유럽, 지금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고 이번에 아젠다는 기후 협약하고 부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예. 근데 미국 측면에서 보자면 글로벌 경기 불황이 문제가 되고요. 사실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협약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탈퇴하겠다, 조약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아젠다 차원에서 서로 안 맞는 상황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 경기를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률 유지하고 세계 경제를 좋게 하는 게 목적이고 예. 그런 아젠다를 꾸미려고 하고 프랑스 차원에서는 불균형 문제, 기후 협약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공동 협의문이 어떻게 된다라고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사실 너무 아젠다가 갈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연준 통화 정책도 그렇고 또 미중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요. 뭐 금요일에는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고요.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9월 그러니까 금리가 미국 금리가 낮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고요. 네. 사실 9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혹은 그 다음에 한일 무역 갈등,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금리를 더 인하한다든지 이러한 정책이 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환율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국은 미중 환율, 그러니까 위안화의 그러니까 달러와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외환 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 이런 미중 간의 갈등 문제가 굉장히 환율 차원에서 특히 굉장히 큰 문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